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2월도 하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멋진 금요일, Thanks God, it's Friday입니다. 네, 몇몇 분들은 감사할 게 없었던 한 주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운 날이 있어야 좋은 날이 더 이렇게 짜릿하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계를 1년 전으로만 한번 돌려보십시오. 1년 전 오늘 2월 19일 우리 그때 지옥행 급행열차 타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옥행으로 Go to the hell. 네, 그랬죠. 정말 2월 14일 기점으로 폭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무섭게 떨어졌고, 유가도 무섭게 떨어져. 60달러가 웬 말이야 지금. 정말 무섭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말 맞는 게 무서웠죠. 주말에 정말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의 내일은 있는 것일까? 하는 이 사태가 어떻게 펼쳐질까? 하면서 3월 19일까지 정말 퍼레이드로 지옥행 열차가 펼쳐졌던 바로 그 시점이 작년에 이맘때쯤입니다. 그때 비해 우리 얼마나 나았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오늘은 증시각도기 TV에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왜 성장주가 왜 상대적으로 빈약한 결과를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 거기에 특별히 초보자분들에게는 일종의 수업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educast.com의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준비하지 못했고, 여기는 기초만 했죠. 사실은 기초가 잘 잡힌 투자자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증시각도기 TV는 시청자와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을 강력히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독립된 의사결정과 책임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다 아시겠죠? 네. 출연진은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소속사와는 무관한 독립된 채널임을 밝혀드립니다. 네. 자, 오늘 증시는 기술주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소형주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러셀 2000은 1.3% 떨어졌고, 나스닥은 0.7%가 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막 떨어지고 있고요. 주간 단위로는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38%,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덜 떨어졌고, S&P 500은 0.44%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기술주들의 하락폭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스 0.99% 떨어졌고,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1.85%나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애플은 오늘도 0.86%가 떨어지면서 주간 단위로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자, 오늘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네. 오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거는 퍼다 나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지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국채금리가 좀 상승했잖아요. 이번 한 주간. 뭐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안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금리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이 이제 시장이 그건가 하고 생각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 금요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자뻑이고 안 돼. 이게 시장이 나쁘니까 자뻑하는 것 같아, 이게. 네. 자, 다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이거 결국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시장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1.2%, 그 다음에 그 30년물도 2.1%,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거 화들짝 놀랬습니다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적응할 때까지는 시장이 혼조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금리 시장이 확 급등을 했어요. 금리가 확 급등했다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지. 그런데 증권 시장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깜짝 놀랐거나 살짝 우려를 하면서 조정을 보이자 채권 시장이 다시 안심하면서 반등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굉장히 강세가 되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일본 엔화 채권보다 미국 달러 채권이 더 낫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달러로 러시, 달러 강세 흐름도 일부 포착이 되었죠. 그것도 이제 되돌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고, 특이한 점은 중국 위안화는 춘절 이후에 사실 긴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6.45를 향해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위안화가. 즉 약세. 환율이 올라갔다는 건 이거 똑같죠? 예.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 한국 원화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고, 달러는 엔화 대비로 강세, 그리고 약세, 유로화 대비로는 더 약세를 보여주면서 유로, 달러, 엔의 흐름을 보여주는 양상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하나 시작해 보죠. 또 하나 잠깐 더 말씀드리면, 덕분에 이렇게 그 금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자극이잖아요. 금리는 결국. 인플레이션은 자극되었던 유가는 이제 살짝쿵, 미국의 날씨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자극받았던 유가는 살짝 떨어지면서 6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기대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부분은 원자재 가격, 특별히 비철금속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리 가격은 8,600달러대로 오늘 또다시 2% 오르면서 연중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비철금속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실제로 경기 회복에 대한 배팅이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엿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수업 비슷하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아시는 분은 오늘 끄셔도 돼요. 금리와 성장주의 관계를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꺾인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금리라는 건 이자잖아요. 이자가 없을 때는 한국 시장, 최근에 실물 시장에서 나타난 상황은 뭐냐면, 사람들이 주식시장 왜 돈을 옮겼느냐? 예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돈을 넘긴 거예요. 근데 사실 조금 웃기잖아. 그 예금 금리가 없으면 월세 한 2%도 오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월세를 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전됐다라는 거예요. 현실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자가 아주 낮은 상황에서는 꾸준하고 적절히 돈을 벌어주는 가치주보다는 돈을 혹시나 더 많이 벌어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성장주 쪽으로 돈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거는 이자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덜 돼요. 이자를 받는 입장으로. 그러네. 들어보니까 이자가 제로면 월세 한 2, 3%만 해도 되는데 왜 수익률 30%, 40% 대신에 위험이 큰 이쪽으로 왜 뛰어들지? 2, 3%짜리 만족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 안 드세요? 네. 이자 돈을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돈을 땡겨오는, 돈을 빌려오는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차입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금리가 낮아졌다는 건 차입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지. 왜냐하면 돈을 아무리 1억을 땡겨와도 나 100만 원만 주면 돼. 100만 원만. 아니면 50만 원만 주면 돼. 야, 1억 빌려줘. 나 좀 잘 쓰고 50만 원 더 붙여 1억 50만 원 갚아줄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차입 환경이 개선이 되면 이걸로 뭔가를 하고 싶어. 뭔가를 좀 멋진 걸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 심리에 들죠.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도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10년간 이 금리가 유지된다고 하면 1억 빌려봐야 예를 들자면 돈 1,000만 원도 안 갚아도 돼. 1억을 써도. 돈 가치는 낮아질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용감해집니다. 이자를 갚을 게 별로 없고 원가도 떨어진다. 원금도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돈 빌려서 뭐든지 하고 싶어하는 용기가 생기죠. 차입 환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겠죠? 이자가 낮으면 집도 사는 거, 집도 지르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높으면 집 못 지르잖아. 똑같은 거예요. 네, 이자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공격적으로 바뀌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성장주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금리가 10%라고 예를 들면 10년 동안 금리 10%를 또박또박 단위로 받는다면 10년이 지나면 이자는 원금이에요. 그죠?
1억이 10%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번을 받으면 1억이잖아. 그러니까 10년이 되면 또 1억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는 차입 환경이 나빠진 거잖아요. 이 10%나 이자를 준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1년에 1억 가지고 1,000만 원 넘게 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1,000만 원 이자 돈이 되면 일단 차입을 잘 안 하지. 돈 벌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정도로 돈을 땡기면 뭘 요구하냐면 야 확실한 20%를 내놔. 20%를 10%로 내가 돈 땡겨왔으니까 이거 부담되는 돈이니까 20%는 벌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20% 정도 얻을 수 있는 거. 자, 10%면 우리가 이익이 10%면 그걸 퍼로 역전환해 갖고 나누기로 계산해 보면 퍼가 몇 배예요? 10배잖아요. 그럼 20%면 퍼가 몇 배예요? 5배잖아요. 매년 20%를 이익을 내는 기업은 5년이면 원전을 걷어들이는 거잖아. 1억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5번 받으면 1억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퍼가 낮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치주 쪽으로 더 사람들의 마음이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떤 환경이냐? 금리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아이, 또 갚을 돈도 없는데 뭐 세게 한번 질러보지. 이렇게 되면서 퍼 베이스가 높은 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높다는 거죠. 중국도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은 환경에서 성장주들에게 투자자들이 더 끌리는, 이건 차익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어떻게? 네, 성장주들이 조금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요거는 이제 요 자체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자체로만. 요걸로 이제 현실하고 연결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각도가 계속 오른다는 톤으로 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장주 금가고 끝난 거냐? 금리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계속 꾸준히 진행된다면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연준의 태도를 봐야 돼요. 이제 현실로 넘어오세요. 아까는 이제 상하탑에서의 수업이었고, 자, 이제 현장으로 넘어와요.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 아침 시황에서는 거시를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시황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속 역으로라도 계속 한번 봐보세요. 그럼 좀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실 건데, 자, 연준은 테이퍼링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금리도 올린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럼 결국 뭐냐면 지금 국채금리가 오르니까 얘네는 안 한다, 연준은 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옛날에 당해본 기억이 있잖아. 한번 뺨 세게 맞아보고 귀에서 찡하는 소리 들어봐야 그 주먹 잘못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아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있으니까, 나 아니까, 해봤으니까 겁이 나는 거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나 연준이 그걸 알고 계속해서 우리 금리 안 올릴 거야. 그리고 테이퍼링도 안 할 거야. 할 때 얘기해 준다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다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이것도 오늘 지표에서 쭉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의 이야기를 시장이 받아들일 때까지 주춤주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진짜 연준이 테이퍼링 안 하고 금리 안 올리는 게 확실해 하면 지금 오른 금리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나니까 오르는 거겠지 하고 시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죠. 또 성장도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 연준이 했던 것을 시장이 완전하게 확신하는 그 단계까지는 버벅버벅 하겠죠. 옛날에 아픈 경험들이 있으니까 금리 올렸을 때 잘못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궤적을 그럴 수밖에 없는, 금리 상승 초입기에는 시장이 좀 흘러내려 떨어져. 그러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계속 오를 때는 보통 언제 금리가 계속 올라요? 경기가 좋을 때 오르죠. 금리 올리는 건 뭐예요? 연준 입장에선 과열을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 아니야? 브레이크잖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브레이크 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과열이라는 건 주식시장에는 되게 뜨거운 뉴스잖아요. 경기가 좋다는 얘기니까 처음에 금리를 올리는 동안에 어떡하지 하고 떨어졌다가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같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막 올라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버벅버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연준 의사들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열렸는데요. 위원들은 현재 경기 여건이 위원회의 장기 목표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랬어. 이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정책의 스탠스가 완화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연준은 이에 따라 모든 참석자가 위원회의 금리 및 채권 매입의 현재 세팅과 결과 기반 가이던스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다. 야, 모든 참석자가, 여기서 핵심 모든 참석자가야, 완화적인 스탠스를 모든 참석자가 오케이 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저녁에 막 해석하겠지, 미국 애들이. 그래서, 진짜구나 하면 다시 시장이 바로 움직이면서 성장주도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 일종의 수업 비슷한 걸 해드린 거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내용들을 따져보면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보여지나 아직도 연준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물론 1월 달이긴 합니다만 더 놔둘 것이고 더 기다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보여준 건데, 상황이 어떠냐? 지금 1월 미국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실물 경기가 꺾였는데 $600 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는 활성화됐어. 어제 5.3% 올랐잖아요. 소매 판매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올랐잖아요. 보통 1. 몇, 0. 몇 이렇게 오르는 게 5.3%나 올랐어. 그 왜 그래? $600 주니까 돈을 쓴 거야. 근데 실업은 어때요? 실업은 안 좋아.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13,000명 늘어난 86만 명이야. 팬데믹이니까. 근데 돈 들어왔어. 돈은 썼어.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좋고 고용은 안 돼. 그래서 실업급여는 더 신청했어.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2월 말께나 3월 초에 1.9조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더 강화되지. 소비 심리 더 좋고 소매 판매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러나 고용은 그 이후에, 지금 7월 정도면 완전히 좋아진다. 그리고 또 다다음 달 정도면 백신 보급이 2배로 늘어난다. 미국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조만간에 그게 투자자들 그 귀에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곧 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미국 1월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4% 올랐습니다. 자, 이건 뭐냐? 지금 분명히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경기 사이클이 윗방향으로 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거를 또 하나 알 수 있는 데면 주택 착공 허가 실적이 전월 대비 10.4%나 늘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착공 허가 건수, 나 집 질래라고 허가 낸 게 10.4%나 늘었어. 이건 뭐냐면, 이게 활성화되니까 집을 짓지. 뭔가 경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집을 짓지. 그냥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집을 짓나요? 그리고 근데 착공 실적은 전월비 6% 줄었어. 왜냐면 팬데믹에 사람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팬데믹 이후의 경기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비철금속, 경기와 순환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지금 이미 좋았습니다만 화학, 철강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예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수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오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각도의 TV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오늘 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에요. 즐겁게 토요일을 맞이하시고, 네, 필요하신 분들은 공부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따 오후에 한국과 중국 마감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